네, 이슈앤피플 시작합니다. 현재 연초 수출이 호조가 됐다는 이 내용과 함께 한은의 금리 동결 전망에 대해서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3일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이 발표가 됐는데요. 1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됐다고 합니다. 연초 수출이 플러스로 출발한 것과 관련해서 한국 경제 전반에 좀 무엇을 시사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한 10일 정도 수출 가지고는 크게 평가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금년에 한국은행에 의하면은 금년 수출 증가율이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금년 중엔 수출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한국은행이 1.5% 증가율을 전망할 때만 하더라도 한미 관계가 정상적으로 좀 정상적인 관계일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국내 전국 변화 때문에 한미 관계가 흔들리면서 오히려 대미 수출마저도 더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반면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 수지는 30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또 자동차 수출이 잘 나왔지만 에너지와 기계류 수입 증가로 적자가 됐어요. 그리고 고환율 그리고 유가도 높았기 때문에 이런 적자가 좀 일시적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수입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의 미래내역 수출. 중국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그동안에 이제 과잉 생산 설비에서 나오는 그 생산품을 한국으로 중국이 전반적으로 다 미래내역 수출을 많이 하지만 한국은 특히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많이 미래내역 수출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 중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지금 벌써 한국은 철강이나 석유화학 쪽에서 너무나 과도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때문에 한국의 철강업체와 석유업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현재 원달러 환율 1,470원에 육박을 합니다. 고환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달러가 쉽게 꺾일 기세가 보이지가 않고 있죠.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거라고 예,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올려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지난달에 미국의 고용 동향이 5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25만 명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지금 화랑을 보이면서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이니까 지금 아마 이렇게 되면은 국내 정정 불안과 맞물려서 1,500원대 돌파하는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또 고환율 추세가 중소 수출 기업들에는 날벼락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날벼락인 이유는 네,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제 물론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업체들의 그 원화 수입이 증가하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 수입업체는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 해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환율이 이렇게 변동이 심할 때는 날벼락 같은 피해를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달러화뿐 아니라 가치가 낮아진 엔화에 관련해서도 좀 네.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장기금리의 고공행진이 엔화 매수를 부추기면서 달러엔 환율이 157엔까지 올라왔습니다. 160엔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엔저 시대가 막을 올렸다. 이렇게 보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실까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슈퍼 엔저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달러당 150, 160엔대 근접하는 것은 2019년 이후에 199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엔달러 환율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원엔 환율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지금 많은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의 경합도가 역시 아직 일본과의 경합도가 0.69 정도로 높기 때문에 이 원엔 환율이 하락하면은 한국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더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엔화 환율 자체가 한국에 미친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BOJ의 또 회의가 24일에 있을 거잖아요. 네, 이와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은 좀 없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 지금 어떻게 제가 보세요? 이제 그 데이터를 좀 면밀히 체크해 보니까 일본은 지금 이제 일본 경제가 워낙 장기적으로 30년 동안 불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초엔저 슈퍼엔저 시대를 가고 있거든요. 엔저를 통해서 수출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의 물가가 조금씩은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오르는 수준이 그 일본 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물가 목표를 크게 넘지는 않고 있어요. 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에 안착돼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일본 경제는 아직도 더 회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점점 낮아지면서 네. 미 증시에 변동성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와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좀 적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문제는 미국이 지금 사실은 금리를 좀 더 인하를 할 경우에는 한국이 금리를 더 낮출 여지가 생기는데 현재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고용 증가율이 고용 증가율이 25만 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 시장에서 15만 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고용 증가율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갈 걸 걱정해서 지금 현재 미 연준에서 금리를 오히려 동결하거나 오히려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상당히 금리를 다가오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려야 할지 어떨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시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환율이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만 그래서 금리 이제 인하... 네.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지금 금년에 한국은행에서 경기가 처음에는 1.9% 정도 성장할 걸 전망했지만 최근에 1.6%까지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한미 관계가 좀 조금 더 어려워지면은 대미 수출이 더 어려워지면서 1.6% 달성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은 내일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릴 거라고 전망을 하신다는 거죠? 0.25%포인트 정도 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FOMC로 좀 얘기를 돌아가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2회로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아까 있었는데요. 네. 물론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용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더 이러한 전망이 거세지고 있긴 한데 오늘 CPI 지표를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 고용 증가율 전반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출범은 뭐냐면은 핵심은 거의 모든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벌써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에 새로 공장을 짓겠다고 다 발표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 아마 한국뿐이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예컨대 뭐 유럽에서도 관세를 부과하고 하기 때문에 멕시코나 캐나다도 25% 관세를 부과하니까 미국 공장을 옮겨오면 미국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처음에는 트럼프를 고려하지 않고 한 2번 정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 동결 또는 오히려 인상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오히려 네. 관세 부과나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네.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더 인하할 수도 있겠다,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라는커녕 오히려 동결 또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FOMC에 관한 금리 인하 전망성 그리고 일본 BOJ 관련해서 그리고 네. 내일 금통위 관련해서 금리 전반적으로 네.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님과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